반갑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남명 선생님의 공부법의 요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보면 그때는 수학책에 인수분해라는 게 맨 먼저 나왔어요. 요즘도 인수분해 있습니까? 예. 근데 이게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보면 참고서를 이래 산다고 문제풀이 책을 사면은 인수분해만 열심히 풀다가 책을 자꾸 바꿔요. 또 다른 책 풀고 인수분해만 열심히 풀다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명 선생님께서는 책은 정독하는 것과 숙독하는 것을 번갈아 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독서하는 방법이 정독하는 방법과 숙독하는 방법 또는 난독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학원 강의를 들으면 학원 선생님들이 매우 전문가잖아요. 쉽게 쫙 풀어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열심히 듣고 볼 때는 다 알죠. 하도 학원 선생님들이 잘 풀어주시기 때문에 다 아는 것처럼 가잖아요. 근데 그 순간 알았다고 그게 자기 것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막상 시험 쳐보면 긴 것 같기도 하고 그은 것 같기도 하고 안 풀리죠. 이게 참고서가 문제를 풀이할 때 정답을 빨리 보고 싶죠. 안 풀리면 한 5분 안 풀리면 뒤에 해답지 보고 정답을 보려고 하는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은 공부의 가장 금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독이라는 것은 안 풀리잖아요. 남명 선생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어려운 난제가 앞에 있어가지고 안 풀릴 때는,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해도 안 풀릴 때는 답을 찾아서 그걸 머리에 이문점을 해소하지를 말고 그것은 그냥 건너뛰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덮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정밀하게 다음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에 안 풀리던 그거는 줄곧 다른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기가 뭔가 깨달아서 저절로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억지로 답을 봐서 아는 것처럼 해서 가버리면은 완전한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든 어려운 난제가 풀이가 하나 있을 때 열심히 자기가 참고를 하고 다른 책들을 가져와서 연구를 해서 풀었다. 또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때 풀렸다고 기분 좋다 하고 끝내버리면은 더 이상의 또 진보도 없다는 겁니다. 숙독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터득한 방식을 비슷한 문제 유형에다가 적용을 해서 아주 능숙하게 될 때까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남명 선생님께서 자기의 아끼는 제자한테 편지를 쓰셨는데 거기에 그 편지 내용에는 이런 말씀이 있으십니다. 책을 보고 아주 정밀하게 그걸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1차적인 출발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는 단계가 뭐냐 하면, 이건 수학 문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이건 정밀강구, 이건 치용, 그렇죠? 치용은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문제를 풀었으면 그것을 다른 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다음 단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 풀었다. 공식을 정리해서. 그 푸른 것으로서 끝나버리면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기가 터득한 방식을 가지고 다른 문제에 전이시켜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서 능숙하게 설 수 있는 경지에 가는 것이 지형입니다. 딱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앞에 살활수라고 하기도 활수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능수능란한 경지에 가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에 처음에는 매우 어렵죠, 그죠? 운전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배우죠. 일단 알았다 이겁니다. 교습장에서. 그럼 뭐냐? 내가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쓸모 있게 하는 것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도로를 자기가 주행을 해보잖아요. 마지막은 뭐냐면 한 10년, 20년 정도 운전 경력이 있으면은 잘하잖아요. 주변에 다 보아가면서 운전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잖아요. 일반에도. 그런 원리를 독서법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활수, 살활수 경지에 가면은 어떤 사물이라도 자기가 그 풀었던 문제를 대입을 해줘도 언제든지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만이 자기 것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깊이 알지도 못하고 남이 이야기하는 것 듣고 그냥 외워서 말하는 정도로 가지고 내가 알았다 그러고 넘어가면요. 막상 수능 시험이나 아주 중요한 기말 시험 같은 데 가면은 이 문제 보기는 봤는데 이거 어디 풀어본 듯도 한데 조금만 바꾸고 나와도 탁 틀려버리잖아요. 그죠? 분명히 내가 풀 줄 알았는데 수능 같은 문제에서 조금만 이렇게 비틀어놔도 핵심에 벗어나 틀려버린다니까. 그런데 저런 활수나 살활수의 경지에 가 있으면 아무리 바꿔놔도 이미 자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일 수가 없죠. 꼬아나거나 해도 무슨 문제든지 자기가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경지에까지 가지 않으면 진정으로 알았다고 말할 수 없다. 메가스터디 선생님이 잘 풀어주었다. 듣고 알았다. 그런데 그거로서 끝나버리면 막상 시험 치러 갔을 때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풀릴 수 있을까요? 못 풀리잖아. 근데 그 정도는 아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학원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다녀가지고는 아무리 다녀도 돈만 갖다 바치는 거죠. 그죠? 자기가 공부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공부를 할 때 자기 마음을 다잡아서 갈 수 있는 끈기와 인내가 없으면 저거 못 견디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책상에 앉는 연습부터 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책상에 앉는 연습이 안 되고 무슨 정신을 모아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그 바탕을 이루겠습니까? 그런 단계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다잡는 것 앞에도 말했다시피 그것이 가장 공부하는 근본 바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마음을 다잡는 이 논리적인 이론적인 바탕은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은 멈출 줄을 알아야 그칠 지자죠. 멈출 줄을 알아야 축적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뭔가 이 유혹에 끌려서 뭘 하러 가다가도 이거 아니지 할 때에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바른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서버리면 축적이 안 되는 거죠. 이 멈춘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둑을 샀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둑을 샀지 않고는 물이 고이지를 않죠. 멈출 줄 알아야만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가 달리는 마음으로 가지고는 정확한 진상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동양에서 사상에서 불교나 도교나 어디에나 멈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기 수양의 방식입니다. 불교에도
지관하는 게 멈추어서 본다는 게 수양 방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심은 마음 원숭이를 멈추어서 바라볼 줄 아는 자기의 영성이랄까,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단 멈추면은 뭔가 모이고, 둑이 있어야 물이 모일 것 아닙니까? 이 모여야 물이 깊이 있게 쌓이죠. 이 멈출 능력이, 내가 멈추어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거기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뭔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다양하게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멈출 줄을 알아야 비로소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요즘 성찰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참 껄끄럽습니다. 이 공부한 사람들이 성찰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해서 식상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성찰하지 않으면서 성찰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못했어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는 게, 이 멈출 줄을 알아야만이 비로소 성찰의 힘이 생긴다. 이 멈춤을 실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정좌라는 것을 꾸준히 실천을 하십니다. 정좌. 이게 유교에서는 정좌 그러죠. 조용히 고요히 앉는다 이렇게 하고, 도가에서는 타좌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형식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자를 생활하셨는데, 예를 들면 불교에 말하면 참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앉아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보면 가라앉히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 남영 선생님께서 인용해 놓은 글을 보면, 용이 여의주를 키우듯이 그렇게 조심스럽고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하고, 닭이 알을 부화시키듯이 그 따뜻한 기운을 알에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산천제로 가시기 전에 공부하는 집 이름이 요거 원래는 복자인데 읽을 때는요 개부당이라고 읽어요. 닭이 엎드려 있는, 그 알을 품듯이 엎드려 있는 집이다 이렇게 돼요. 산천제 이전에 공부하시던 집이 이름이, 제자들 가르치던 집이 개부당입니다. 저것도 뭔가 자기를 배양하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수양 방식이죠. 정자를 해서 멈추는 그런 공부를 하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마음을 보존하되 지극히 텅 비고 고요하게 하며 아홉 구멍에서 생기는 온갖 욕심을 막고 눈앞에 발을 들이우듯 하여 묵묵히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요해서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형태를 꾸준히 지켜보는 힘을 기르는 거죠.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말에 고삐를 채우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 고삐를 채워야 말을 마음 놓고 자기가 타서 부릴 거 아니에요. 고삐 없는 말을 타면 상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정자를 하는 것은 마음껏 시달리는 마음의 고삐를 채우는 것과 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마음이라는 데 고삐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자기가 말을 몰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잖아요. 말을, 고삐를 채워야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그 말을 몰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삐 없는 말은 말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지, 그 말을 탔다면은 자기가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니까, 대부분의 젊은 시절에 낭패를 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고삐를 채우는 방식을 몰라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보면 본 마음이 아닌 나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고삐 없는 말이 달리는 대로 갔기 때문에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 마음의 고삐를 채운다는 것은 매우 어떻게 보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정자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고삐를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부를 하거나 인격 수양을 하거나 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컨트롤할 능력이 있어야 학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성공의 길,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말을 몰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두 글은 이 남명 선생이 인용해서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사용한 말들이긴 한데 이 말은 본인께서 창조하신 말이 아니라 원래 도가 참동계 같은 도가의 서적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아, 이게 필요하구나. 이거 해볼 만한 그것이다 해서 채택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곽재우 장군 같은 경우에는 호흡법의 대가입니다. 요즘 말하면 단전호흡의 고수였죠. 본인이 그 문집에 예를 들어 조식잠, 양생잠 이런 걸 써놓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라 수양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도 자기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즘 같으면 뭐든지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실천해보고 자기 마음과 몸에 가장 적당한 방식을 찾아 나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거나 공부, 학업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또 하나, 남명 선생님께서 이 공부의 과정을 중시하게 어떤 방식으로 중요시 하셨는가 하면 그 당시에 많은 선비들은 온갖 걸 다 공부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가운데 이기라는 그 주제에 많은 선비들이 꽂혀버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우주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치를 터득하는데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고 머리 좋은 분들이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명 선생님께서는 자, 우주와 인간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치가 있다고 치자. 근데 그것이 내 눈으로 들어와 내 몸에 들어와 그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활용할 수 있는 터득되지 않는 진실이라면 지식이라면 우주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치가 있다. 이걸 100만 번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를 열심히 탐구하는 것에 천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천리가 이기와 같은 그런 책상머리에서 논하는 양반계급만이 가질 수 있는 천리는 천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계급이 뭐든 직업이 뭐든 자기 영역에서 최고로 가는 그 경지에 있는 그 속에 천리는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의사도 최고의 경지에 갈 의사가 될 그런 그게 아니면 꼭 누구나 머리 좀 좋고 그러면 다 의사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 영역에서 최고가 되면 그게 바로 하늘의 이치를 담보를 해서 자기 생을 꾸려나가는 그런 그거지 거기에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옹기 굽는 사람은 옹기를 채도 도자기 굽는 최고로 잘 굽는 거기에 하늘의 이치, 하늘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좀 비약하는 건지 뭐냐. 축구 잘 차는 손흥민이 스케이트 잘 차는 김연아 그리고 골프 잘 치는 고진영이 그런 사람들의 그 솜씨 속에도 천리가 녹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도덕적 주체성 확보라는 것은 기본 전제에 깔리죠. 그거는 이제 그런 문제고.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공부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열쇠는 키워드는 뭐냐? 좋은 것을 습관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선 여러분들이 하루를 두고도 올바른 생각을 많이 해라. 올바르고 좋은 생각을 끊임없이 하라는 거지.
예를 들어 공부를 안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이라도,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하는 마음이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몇 날 며칠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떤 좋은 계기가 있어가지고 바른 생각이 났을 때 그거를 버리지 말고 계속 그 좋은 생각을 반복해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좋은 생각이 조금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게 처음 당장 내가 좋은 생각했다고 행동으로 바로 옮기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좋은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만 해주는 것으로 해도 어느 순간에 조그마한 행동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행동의 변화가 되었을 때 그런 바른 행동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런 바른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죠? 습관이 되죠. 그게 좋은 습관이 되겠죠.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다. 내 10시 딱 되면은 집에 딱 들어 1시간은 내가 최소한 책상에 앉아 있는다. 뭘 하든 그걸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제 책상에 앉는 게 습관화 될 거 아니에요? 행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됐다. 1년 동안 저녁 10시에서 1시간 동안 앉는 게 습관화됐다. 그게 나중에 뭐 하겠어요? 책상에 앉아 있으면. 결국은 할 건 책 볼 것밖에 없잖아요. 공부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습관화되면 1시간 더 늘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은 책을 볼 수 있게 되시고, 그게 습관이 되면, 습관이 모이면 그게 사람의 한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내 오늘 바로 좋은 생각 하나 하기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관건이 뭐냐? 남명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이게 자기 행동으로 바뀌고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하나라도 습관화 시켜 나가야 된다. 습관화 시켜 나가야 된다. 사람 누구나 젊은 시절이나 좋은 산에 가면은, 내가 앞으로 이 산처럼 큰 사람이 되고 마음도 맑아지고 뜻도 커지고,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내일부터라도 한번 제대로 뭔가를 해보자 하는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아마 옛날 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내가,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구경 갔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학교 들어와야지. 그런 마음 먹죠? 누구나 그런 마음 먹는다고. 젊을 때 구경하러 캠퍼스 구경 가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마음은 대학교에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 이틀 지나 없어지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뭐냐면, 열흘이 추운데 하루 볕을 쬐는 정도로 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루 잠깐 생각하고 열흘 추운 데 있으면 그게 뭐이 되겠느냐. 남명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 볕을 쬐려고 그러면 열흘 동안 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지, 계속. 그리고 그 마음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행동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자기한테 몸을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남명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마음만 가지고 안 되니까 우선 몸을 길들이라.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책상에 앉는 거.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갈 때 엄마 아버지한테 오늘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 그런 것부터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좋은 것들이 하나하나 자기의 행동으로 옮겨지고 습관화가 되었을 때 그게 뭉쳐서 사람의 평생을 결정하고 자기 인격을 결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남명 선생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조선에서 원투 꼽는 큰 독특한 사상 체계를 가진 큰 학자가 되고 뛰어난 학자 수십 명을 양성을 해서 임진왜란의 나라를 구한 거 아닙니까? 곽재우 장군 이런 분이 그 낙동강을 지키지 않았으면, 이순신 장군이 호남을 보전을 못했으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군량을 대고 그 병력을 어디서 구해와서 한산대첩 이런 걸 일본군을 무찌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교육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남행 선생님께서 자기가 자기를 수양하기 위해서 신명사도라는 그림을 항상 그려놓고 있었어요. 신명이라는 게 사람은 말입니다. 유전적으로는 침팬지하고 99%가 같다고 그럽니다. 1%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가 인간된 까닭이라는 겁니다. 99%의 동물적 습성이 그 1%의 인간의 영성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게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탐욕, 욕심, 순간순간에 끌리는 이 모든 것이 어차피 타고난 건데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인간성을 최대한 발현하려고 그러면은 이 1%의 영성이 인간 양심의 본바탕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키우고 이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서 행동할 수 있게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남명 선생님이 생각하시고 그림을 그려서 경은 끊임없이 자기를 시간 날 때마다 성찰하는 거죠. 그래서 칼과 방울을 차고 다니시면 성찰하고, 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른 생각이라는 것도 이 탐욕이 오고 가고 이해관계가 오고 가는 현실의 사회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양심의 소리를 실천하기 위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게 엄청 너무너무 어렵죠, 사실은. 그걸 돌파해내기는. 그래서 사실은 의라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를 실천하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제우 장군이 외놈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싸워야 된다는 걸 모든 사람이 그게 옳은 줄 알면서도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못했던 것은 경이라는 것으로 가지고 자기 바른 소리를, 바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의로 옮겨가는 그 사이에는 간격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위험에 닥쳤을 때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조그마한 데서부터, 우리의 비근한 일상에서부터, 조그마한 공부하는 데서부터 바로 바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역량을 꾸준히 실습하고 그런 방식을 체화시켰을 때, 내 몸화시켰을 때 점점 더 큰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바른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또 그럴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습관을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막상 큰 게 당했을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정신적인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딱 뭔가 할 때 생기잖아요. 그죠?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아닌데 하면서도 해버리잖아요. 뭐 성이 나거나 부모님 말씀 안 들을 때 자기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 한 군데는 이러면 안 되는데, 엄마한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모진 말을 해버리고 뭐 억지로 쉬고 뭐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게 자기의 마음의 영성, 1%의 영성이 자기에게 지시하고 있는 건데 그 1%의 그 영성이 뭔가 신명이 말하는 대로 하면 실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심신을 단련하는 것은 그 마음의 소리가 정폭이 돼서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은 그런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 본심의 소리를 따라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나가는데, 조그만한 데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 조그만한 데서부터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생이 된다.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